뉴스 보셨죠? 중동 전쟁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가 남일처럼 정말 안 느껴지는 게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짜 처음 하루 이틀 이러다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약이 줄었습니다. 전화 주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배달도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이틀 반짝이 아니라 열흘째 접어든 지금까지도 그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게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36년 장사하면서 IMF도 겪어봤고 코로나 시기도 버텨봤고 나라 분위기 뒤숭숭한 시절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내 장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말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왜 전쟁이 열흘째 이어지는 지금 우리 같은 자영업자 매출까지 계속 흔들리는지, 그리고 지금 뭘 봐야 하는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제일 먼저 지갑을 닫습니다. 월세는 안 낼 수도 없고 보험료 줄이기도 어렵고 통신비도 당장 못 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줄이느냐? 먼저 외식비부터 줄입니다. 치킨, 족발, 회식, 술자리, 주말 저녁 배달 이런 것부터 멈춥니다. 이건 우리 가게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비스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손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요즘 괜히 불안한데 좀 아껴야 하나?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집에서 먹자. 이 한 줄이 우리 매출에서 바로 보입니다. 특히 족발 같은 메뉴는 매일 꼭 먹는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오늘은 그냥 참을까? 이 선택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그 선택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 매출은 바로 빠집니다. 결국 장사는 맛도 중요하지만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이슈가 열흘째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심리는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 놀라서 줄이고 며칠 지나면 습관처럼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손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 이슈가 길어지면 기름값, 환율, 물류비 같은 것들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외식업은 연쇄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식자재 들어오는 운송비, 포장재 단가, 가스비, 전기료, 배달 관련 비용 이런 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까 겁나고 안 올리면 남는 돈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구조입니다. 손님은 줄고 원가는 오르고 마진은 더 얇아집니다. 겉으로는 장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조여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전쟁이 열흘째 이어지는 지금은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기엔 현장 체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거 며칠 지나면 진정되는 거 아니냐? 잠깐 흔들리다 말겠지.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째 이쯤 되면 이건 하루 이틀 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는 먼저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불안이 길어질 때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든 유가 불안이 이어지든 환율이 계속 흔들리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손님들이 당분간은 돈을 아끼자 이 모드로 들어가면 외식업은 생각보다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움츠러든 소비는 뉴스 한 줄 좋아졌다고 바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번 달은 아끼자, 모임은 미루자, 이런 분위기가 쌓이면 우리 장사는 서서히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만으로는 버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6년 장사하면서도 이런 시기에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기 때마다 공통으로 보이는 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매출보다 이익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매출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할인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쿠폰 뿌리고 양 더 주고 서비스는 더 넣어주고 어떻게든 손님부터 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팔았냐 보다 얼마가 남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돈이 없으면 그건 버티는 장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매출이 조금 들어와도 원가 압박이 같이 들어오니까 착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매출 숫자보다는 실제 순이익 숫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발주 습관하고 로스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 습관대로 계속 발주를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 수가 달라졌는데 발주량이 그대로면 로스가 생깁니다. 지금은 많이 파는 기술보다 버리는 걸 줄이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안 나가는 메뉴가 뭔지, 재고 회전이 어떤지, 발주량이 지금 손님 수에 맞는지 이걸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 번의 대박보다 작은 누수를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작은 누수가 가게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고정비를 감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면 고정비 비율은 훨씬 무겁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예전은 버틸 수 있던 구조도 지금은 같은 비용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면 되겠지보다 지금 내 가게 구조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 계산이 먼저입니다. 장사는 결국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버티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은 버티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럴 때 위험한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또 하나는 아예 손 놓고 포기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이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 살아남는 가게가 결국 다음 흐름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위기 때 버틴 가게가 결국 위기가 지나간 뒤에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열흘째 이어지는 불안 앞에서는 버티는 힘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버텨야 하나 싶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다시 보고 로스를 줄이고 고정비를 점검하고 하루씩 버텨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쟁이 터진 첫날보다 열흘째인 지금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지 말고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가게 문 여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버팁시다.